이번에는 SNS 광고 마케팅 파트 2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메타입니다. 메타 광고를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준비 사항을 살펴봐야 되는데, 비즈니스 설정의 주요 메뉴를 살펴봐야 돼요. 메타는 비즈니스 스위트라는 게 있어요. 비즈니스 스위트. 과거에는 뭐 광고 관리자라든가, 뭐 컨텐츠 관리자라든가, 뭐 크리에이터 도구라든가 이런 게 되게 나눠져 있었었는데, 지금은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라는 이 이름으로 통폐합이 되어 있죠. 별도의 기본적으로는 business.facebook.com으로 통해서 이제 들어가서 사용할 수가 있고, 들어가면 여기 이제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 좌측 하단에 맨 아래 이제 모든 도구라는 이런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메타 관리 도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요 강의를 들으시거나 우리 교재로 공부를 하실 때 이걸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계정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런 수업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얘의 텍스트들을 직접 한번 이 메뉴를 확인해서 보시면 좋아요. 제가 교재에는 뭐 수험서의 특성상 그림을 많이 넣진 않고 텍스트로 넣는데,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어디에 뭐가 있다, 플러스 뭘 눌러라, 이런 식으로 되게 명징하게 그 메뉴들을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따라가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왼쪽에 보시면 모든 도구가 있고, 여기서 이제 광고 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모든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설정을 하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광고 계정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사용자의 사람, 파트너, 뭐 시스템 사용자, 그다음에 계정의 페이지, 광고 계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걸 왼쪽에 있는 메뉴를 제가 쭉 나열해 봤습니다. 사용자라는 메뉴에는 사람, 파트너, 시스템 사용자 있고요. 사람은 계정 관리자를 설정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관리할 경우에는 필요가 없겠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또 계정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 이제 추가로 관리자를 설정할 수 있어요. 파트너는 뭐 내가 광고주인데 대행사를 연결해서 들어오게 할 수 있고, 시스템 사용자는 시스템 뭐 홈페이지 관리하는 웹마스터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걸 액세스 토큰이라고 해요. 그런 토큰이 있으면 별다른 뭐랄까요, 장애 요인 없이 활용해서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허락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계정이 있는데요. 계정은 페이지, 광고 계정, 비즈니스 자산 그룹, 앱, 인스타 계정, 그다음에 왓츠앱 계정들이 있어요. 이 비즈니스 스위트에서는 메타에서 만들고 운영하는 모든 소셜 미디어를 다 관리할 수 있죠. 출제 간혹 이런 것도 되는데, 이게 유료다 이런 얘기 있는데 무료죠. 무료로 사용하는 거 아시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간혹 그런 것도 출제가 된다는 거. 부분적인 액세스 권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전체 권한, 이렇게 권한별로 어떻게 나뉘는지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시고 또 하셨던 분들은 이제 체크하시면 좋고요. 컨텐츠나 메시지, 커뮤니티 활동, 광고, 인사이트 등을 관리하는 겁니다. 인사이트는 이제 컨텐츠에서 어떤 컨텐츠에 사람 소비자들이 유저들이 반응을 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데이터 소스라는 게 있어요. 카탈로그, 픽셀, 오프라인 이벤트 세트, 데이터 세트, 맞춤 전환, 이벤트 소스 그룹, 공유 타겟, 비즈니스 크리에이티브 폴더 이런 게 있는데요. 카탈로그는 커머스의 카탈로그에 사용자를 할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카탈로그는 말하자면 숍이 있잖아요. 숍에 어떤 물건의 항목들, 예를 들면 뭐 침구류, 뭐 가구류, 그다음에 의류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듯이 저런 카탈로그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관리할 때 굉장히 수월해요. 그 카탈로그에 있는 걸 자동으로 소팅해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픽셀은 메타 픽셀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거죠. 픽셀이라고 하는 건 웹사이트에 집어넣어서 그 웹사이트의 모든 데이터를 이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에서 관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CCTV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편의점에 CCTV 달아놓으면 사용자들이 뭘 보고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 쭉 보죠. 뭐 누가 도난을 했는지. 픽셀도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등재를 해놓으면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사용자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분석해줘요. 데이터 세트는 픽셀을 통해서 관리한 이벤트들. 내가 모든 걸 다 노출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구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전화를 한다든가 그때마다 데이터에 이벤트를 걸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체크를 하죠. 네, 그 다음에 맞춤 전환, 광고 반응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전환을 설정하는 메뉴고요. 이벤트 소스 그룹은 어떤 걸 바탕으로 소스를 만들지, 그다음에 공유 타겟은
다른 광고 계정에서 공유한 타겟이 표시돼서 이제 그 타겟들을 한번 만들어 놓은 거를 다른 광고에서도 또 쓸 수 있겠죠. 뭐 그런 다른 캠페인에서도 쓸 수 있고 이런 거고요. 비즈니스 크리에이티브 폴더라는 것은 추가된 이 비즈니스 크리에이티브를 한꺼번에 관리해서, 이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뭐겠어요? 광고물이죠. 네, 이런 것도 이제 한꺼번에 관리를 해서 예전에 썼던 컨텐츠를 다시 이쪽 광고에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가치 보호 및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도메인 같은 것들이 특히 이제 페이스북은 좀 관대한데 사용자가 좀 적어서 커머스 쪽에 사용자가 적어서 그런지 인스타그램은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커머스 연결하려면 도메인을 하나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쇼핑몰 도메인을 등록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에요. 차단 리스트는 브랜드에 적합하지 않은 노출 위치 같은 걸 광고주가 설정해서 저긴 노출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차단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뉴스 페이지라고 해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관리한 미디어를 직접 여기서 관리할 수 있고, 통합이라고 해서 연결된 앱, 비즈니스 계정에서 연결된 다른 앱 있죠. 앱. 그런 앱들을 관리하는 거고, 미드 액세스는 잠재 고객의 액세스 관리자들을 그 정보를 관리하는 겁니다. 청구, 뭐 보안, 요청, 알림, 비즈니스 정보, 설정 가이드,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직접 계정 만드셔서 들어가셔서 하나씩 하나씩 다 눌러보시고 밑에 있는 설명 다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메타에서 광고를 할 때 이제 메타는 이제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 요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대 이제 5,000개까지 광고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라고 해서 성과에 따라서 뭐 좀 반응이 좋은 걸 앞에 나타나게 하거나 이런 크리에이티브는 1,000개까지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광고 세트는 최대 50개의 광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페이스북 계정 관리자 같은 것들을 별도로 할당한 경우에는 두 배씩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줍니다. 캠페인을 설정할 때 처음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 경매하고 예약 두 가지 유형을 먼저 선택을 해요. 네, 그래서 경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에서 광고를 한다 하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경매 방식이죠.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고요. 예약은 예전 명칭은 도달 및 빈도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도달 및 빈도라는 명칭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확인하시고요. 지정된 CPM 금액을 한도를 정해서 광고를 구매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인지도와 참여, 그 다음에 트래픽, 이런 광고 캠페인 목표에서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캠페인 목표가 있어요. 인지도, 트래픽, 참여, 잠재 고객, 앱 홍보, 판매, 이렇게 6가지로 나뉘어졌어요. 과거엔 이게 11가지였는데 지금은 과거에 있는 것들이 이제 통폐합돼 가지고 이렇게 6가지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지도는 이제 대규모 노출 광고를 할 때 하고, 트래픽, 일반적으로 우리는 트래픽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랜딩 페이지의 트래픽을 늘리는 데 이용한 그런 방식이고, 참여는 반응을 보이거나 광고 또는 페이지에서 원하는 행동을 취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은 타겟들에게 노출이 되는 거죠. 잠재 고객은 즉각적인 반응이나 판매는 아니지만 이메일 주소를 남기도록 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아주 짧은 정보를 받는 거, 이런 걸 잠재 고객이라고 하고, 앱 홍보는 이제 앱을 다운받게 하거나 앱을 사용하게 하는 그런 거고, 판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타겟한테 노출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캠페인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 밖에 이제 밑에 보면 A/B 테스트나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 같은 걸 설정할 수 있어요. A/B 테스트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광고의 성과를 비교해서 분석하는 거죠. 네, 어렵지 않게 여기서 이제 하라는 대로 하면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이라는 건 광고 세트가 2개인 경우에 광고 세트 전반에 캠페인 예산을 자동으로 관리해서 캠페인도 비교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캠페인 예산 최적화라는 이름으로 나왔고요. 요거 2가지 명칭도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광고 세트를 이제 설정하는 걸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캠페인을 설정하는 거였습니다. 광고 세트는 전환 위치, 웹사이트인지 앱인지 메시지 앱인지 어디로 연결해서 떨어뜨릴 건지, 소비자들을 성과 목표는 트래픽 목표인지 기타 목표인지, 그다음에 결과당 비용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요. 청구 기준을 노출 기준으로 할 것인지, 링크 클릭이나 동영상 시청을 기준으로 할 건지, 계좌 유형은 일반 계좌를 할 건지 빠른 계좌를 할 건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가 있는데요. 크리에이티브의 성과를 비교해서 자동으로 노출시키는 걸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챗GPT 이후에 인공지능이 되게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이미 메타의 광고 시스템은 그런 인공지능이 죄다 다 탑재를 했기 때문에 다이내믹이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다 바뀌었어요. 예산 일정 이런 거 체크해야 되고 타겟 관리를 하죠. 기본적으로 위치나 연령이나 성별, 언어 이런 걸 설정할 수 있죠. 그다음에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이라는 게 있는데 메타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타겟을 검색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노출 위치는 페이스북을 할 건지, 인스타그램을 할 건지, 오디언스 네트워크를 할 건지, 메신저에 할 건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기본 값으로 해두면 전체가 다 노출이 되는데 이걸 풀고 내가 원하는 미디어에만도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브랜드 가치 보호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차단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업로드를 하고 노출시키고 싶은 사이트들이나 앱들을 이제 노출을 하기 싫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광고 설정이에요. 대표 계정을 하나 설정을 해야 되는데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을 등록을 해야만 광고가 가능한데요. 인스타그램은 앱에서도 직접 광고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별도의 페이스북을 등록하지 않아도 광고는 가능하고, 근데 이제 그걸 추천하진 않아요. 광고를 하다 보면 광고를 볼 수 있는 광고 결과물을 볼 수 있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지극히 모바일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광고 시스템,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의 광고 관리자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죠. 그럴 경우에는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 페이지를 등재를 하셔야 됩니다. 광고 설정은 크리에이티브 소스와 형식을 선택해서 광고를 만드는데 크리에이티브 소스가 있어요. 수동 업로드, 이미지를 직접 올리는 거. 그다음에 카탈로그는 아까 커머스 같은 데 올려놓은 것들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형식은 단일 이미지나 동영상, 슬라이드, 컬렉션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단일 이미지는 하나의 이미지나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슬라이드는 카드 뉴스처럼 만드는 거죠. 컬렉션은 이미 등록한 컨텐츠나 아니면 다른 컨텐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롤링해서 노출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 파일 형식이 이제 간혹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미지 광고, 동영상 광고, 슬라이드 광고, 컬렉션 광고 기본적으로는 다 해줘요. 다 해주는데 이제 권장 이미지나 권장 동영상이 있어요. 권장 이미지는 JPG나 PNG 같은 것들을 권장합니다. 그다음에 또 동영상은 MP4나 MOV 이런 것들, 또 GIF 이런 걸 지원하기도 하고요. 파일 크기가 간혹 나오는데 최대 크기는 4기가를 넘지 않고, 그다음에 길이가 뭐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하고 조금 다른데 페이스북은 조금 관대하고 인스타그램은 조금 엄격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이거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최대 10장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랜딩 페이지가 있어요. 랜딩 페이지는 인스턴트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랜딩 페이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SNS가 메인인 사람들은 별도의 자기 홈페이지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메타 내부에서 랜딩 페이지 만들어주는 걸 인스턴트 경험이라고 하고요. 웹사이트 같은 거 연결할 수 있겠죠. 전화번호나 메신저로도 연결할 수가 있고요. 네. 페이스북 이벤트 같은 것들도 연결할 수 있고요. 페이스북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 무슨 그 캘린더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몇 월 며칠 언제까지 마감이다 해놓으면 이게 이제 링크로 공유가 되는 거죠. 전화 같은 것도 가능하죠. 그다음에 언어는 최대 48개를 추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추적을 할 때 방식은 메타픽셀, 메타 SDK, 전환 API, 오프라인 API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메타픽셀은 이제 광고, 이 통상 웹사이트, PC 버전의 웹사이트고요. SDK라고 하는 건 앱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잘 체크하시고요. API는 이게 이제 서버 안에 집어넣어서 서로 공유하도록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전환 API는 서버나 웹사이트 플랫폼 또는 앱이나 CRM 마케팅 데이터를 연결하는 거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 이벤트 데이터를 이 메타의 광고 시스템이랑 연결하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의 광고 관리 전략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제 경매하고 예약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경매가 기본값이고 예약이라는 게 새로 생겼고, 옛날 이름은 도달 및 빈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경매는 일단 전환이 목적이죠. 그리고 예약은 노출이 목적이에요. CPM당 비용이 비싼 편이고 예약은 조금 저렴하고요. CPA는 조금 저렴한데 예약은 좀 비싸고요. 빈도 설정은 이 도달 목표만 설정이 가능한데 경매는요. 예약은 모든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A/B 테스트 아까 살짝 살펴봤어요. 여러 캠페인을 서로 비교하고 테스트하는 거. 그다음에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에서는 광고 세트에서 한 단계 위인 캠페인에서 광고 세트끼리 비교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림도 저희가 표현을 해놨으니까 꼭 그림으로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타 어드밴티지의 기타 옵션들, 이 자동화 광고 옵션이라고 하는데, 예산 자동화, 노출 위치 자동화, 타겟 자동화, 크리에이티브 자동화, 이런 게 있어요. 예산 자동화는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이라는 메뉴가 있고, 광고 세트의 이 예산 전체를 자동으로 알아서 이 페이스북 메타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출 위치 자동화는 예, 모든 위치에서 광고 설정을 해 놓으면 거기서 가장 효과가 좋은 위치에 찾아서 노출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광고 카테고리라든가 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성향 같은 것들은 이 페이스북에서 다 알고 있겠죠. 메타에서. 그러면 그런 사용자들의 특징을 잘 살펴서 반응이 좋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참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죠. 타겟 자동화는 어드밴티지 타겟 플러스,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 어드밴티지 상세 타겟, 맞춤 타겟, 유사 타겟이 있는데요.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을 선택하면 성과가 가장 우수한 타겟한테 이것도 자동으로 노출해줘요. 그 다음에 상세 타겟은 개선된 성과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맞춤 타겟은 맞춤 타겟 소스를 활용해서 타겟을 확장하고요. 유사는 유사 타겟 이외에, 그러니까 먼저 선택한 타겟 이외의 사람들한테 광고를 게재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자동화도 따로 있어요. 요거는 노출을 자동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건 크리에이티브를 자동으로 하는데, 어드밴티지 플러스 카탈로그 광고는 목표에 따라서 광고 소재를 더 좋은 카탈로그를 먼저 노출시키고 성과 없는 거 뒤로 빼고 이런 거예요. 어드밴티지 크리에이티브는 노출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광고를 성과 높은 거 위주로 노출시키고 성과가 안 좋은 건 빼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카탈로그형 어드밴티지 플러스 크리에이티브가 있는데 관련성 높은 광고를 대규모로 만들고 광고를 보는 사람들한테 맞춤형 광고 버전으로 게재를 합니다. 특히 이제 릴스나 스토리 같은 게 많이 생기면서 스틸 사진으로 업로드를 해도 이게 막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면서 주목을 끌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런 걸 크리에이티브 자동화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어드밴티지 플러스 인터내셔널 카탈로그 광고는 카탈로그에서 이제 국가나 언어 피드를 업로드한 경우에 여러 언어별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크리에이티브를 말합니다. 자, 메타 광고의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볼까요? 메타는 기본적으로 업로드를 해서 광고를 게시를 하면 먼저 검토가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중, 머신러닝 진행 중 이런 게 떠요. 초기 머신러닝 완료가 있고, 제한된 머신러닝 있고, 활동 중 하면 완벽하게 광고가 이제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검토를 해요. 먼저 이제 그 광고 소재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피드백을 해줘요. 대부분 이제 오케이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이제 광고 소재의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것도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예를 들어, 이미지를 한 80% 넣고 텍스트나 20% 넣기를 이제 메타에서 권장을 하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서 텍스트로만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 주목도를 끌기 어렵다라고 메타가 판단하고 그런 걸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인공지능이 광고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광고냐에 따라서 또 어떤 목표냐에 따라서 약간 시기 차이는 있는데 여하간 데이터를 쭉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메타 광고를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해봤는데 내가 효과가 별로 없더라 이렇게 간혹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비용을 조금 넣으셔가지고 머신러닝을 못한 거예요. 머신러닝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돌아가야 데이터를 찾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차이가 있고 초기 머신러닝이 완료가 되면 학습이 다 맞춰지고 이제 광고가 준비가 됩니다. 제한된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메타하고 유튜브가 좀 달라요. 메타는 50건을 머신러닝의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광고 세트당 50건 이상이 발생이 돼야 최적화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주일에 전환이 50건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기다려 달라. 광고가 급하니까 광고를 게재는 하지만 머신러닝이 완성은 안 됐기 때문에 함께 병행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50건. 네, 잘 기억해 두세요. 유튜브는 30건입니다. 구글에서는. 네, 그 다음에 광고 세트의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활동 중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가 되죠. 그래서 광고를 일단 메타에서 한번 해서 머신러닝이 돌아간 광고 캠페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다른 시즌에 동일한 타겟으로 광고를 하면 이미 머신러닝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용을 세이브할 수가 있겠죠.
자, 입찰 전략이 있는데 최적화 기준이 있어요. 자동 입찰하고 수동 입찰이 있는데 지출 기준 입찰, 그다음에 목표 기준 입찰. 요건 두 개가 다 자동 입찰이고요. 그다음에 아예 수동 입찰이 있습니다. 지출 기준 입찰은 볼륨이에요. 예산, 한정된 예산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계제나 전환수를 극대화하는 거고, 최고 가치는 동일한 예산 지출로 최고 가치의 구매를 발생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요 가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교재에 제가 기적의 팁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목표 기준 입찰은 결과당 비용 목표를 잡아놓고 평균 CPA 비용을 설정해서 맞추는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로아스 목표가 있어요. 로아스라는 게 광고 지출 대비 수익률이잖아요. 캠페인 기간에 걸쳐서 광고 지출 대비 수익률이 평균 금액 이상으로, 평균 금액 수준으로 유지하는 걸 목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아스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지면을 빼고 로아스가 높은 곳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수동은 이제 뭐 입찰가 한도 같은 것들을 해서 이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되게 많아서요. 본인이 이번 캠페인에 대한 금액을 알면 이 수동을 합니다. 보통 이제 메타 광고를 많이 하는 에이전시에서 담당자들은 이런 입찰가가 머릿속에 있어요. 이런 광고주들은 이런 입찰가가 기본인데, 그래서 얼마를 조금 더 업하면 효과가 더 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서죠. 이런 분들은 이제 수동 입찰을 활용하는 겁니다. 메타 입찰 알고리즘을 한번 보면 입찰가가 있고 추산 행동률이 있고 광고 품질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광고를 노출시켜서 경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먼저 노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하면 노출시키지 않아요. 아까 유튜브 광고, 건너뛰기 광고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소셜미디어 광고는 유저들이 원하지 않는 것도 타겟팅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싫어하고 관심이 없는 거에 광고를 노출시키면 유저도 불편하고 광고주한테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필터링하는 도구가 바로 입찰가, 추산 행동률, 광고 품질, 이 세 가지인데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입찰가, 추산 행동률, 광고 품질. 네. 특정 사람이 특정 광고에 반응을 보이거나 그랬던 누적치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좀 더 노출시켜줘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죠. 이 컨텐츠도 그렇잖아요. 그죠? 광고 품질이에요.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더 많이 노출시킬지 조금 더 제한적으로 노출시켜야 될지 이런 걸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타겟 전략이 있는데 핵심 타겟, 맞춤 타겟, 유사 타겟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 아까 처음에 광고 관리자 도구에서 왼쪽에 타겟이라는 데서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핵심 타겟은 기본적으로 연령, 지역, 관심사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이제 노출하는 걸 말하죠. 맞춤 타겟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근데 이제 내 소스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 있겠죠. 그럼 메타 소스예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유사 타겟은 이런 맞춤 타겟이나 기존 타겟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신규 고객들한테 노출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고객이라는 것은 내 소스, 메타 소스, 내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내 인스타 계정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이 맞춤 타겟이다라고 하면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 존재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춤 타겟은 내 소스하고 메타 소스가 있다. 내 소스 중에서는 고객 리스트, 웹사이트, 앱 활동, 오프라인 활동, 카탈로그 이런 게 있고, 메타 소스는 동영상, 인스타그램 계정, 잠재 고객용 양식 같은 거, 이벤트, 인스타그램 경험, 페이스북 페이지, 쇼핑, 페이스북 내 품목, 뭐 증강현실에서 참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타겟의 소스의 대상이 되겠죠. 이 맞춤 타겟은 광고 계정당 500개의 맞춤 타겟을 만들 수 있고요. 최대 180일 이내에 방문자를 대상으로 노출할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가 하면 180일이면 6개월인가요? 그죠? 6개월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온 사람들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고 차후에도 구매 가능성이 있지만 막 들어온 지 1년도 넘고 그러면 완전히 우리랑 상관이 없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고객 리스트가 있는데 이거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불러요. 이것도 간혹 필조가 됩니다. 기존 구매자 고객들의 연락처, 이메일이 있는 경우에 이제 직접 내가 모은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동영상 시청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광고가 노출되는 거죠. 페이스북 페이지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연관된 사람들을 타겟팅하는 거고, 앱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메타 SDK가 설치된 경우에 연동을 할 수가 있겠죠. 유사 타겟은 유사 소스가 있고, 타겟 위치가 있고, 타겟 크기가 있는데, 유사 소스는 기존 타겟이나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가치 기반 기타 소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새로운 소스 만들기는 맞춤 타겟이나 고객 타겟을 바탕으로 여기서 이제 뭐 연령을 낮추거나 아니면 지역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타겟 위치는 기반이 되는 소스나 유사한 타겟을 설정한 위치를 말하고요. 타겟 크기는 유사 타겟의 규모를 1에서 10까지 설정할 수 있고요. 크기와 유사성은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어, 규모가 커지면 그 유사성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1은 유사성이 높을까요? 규모가 높을까요? 네, 유사성이 높은 거예요. 10은요. 규모가 높고 유사성은 그만큼 떨어지겠죠. 이것도 출제가 자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교재에 상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 정리만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머스 관리자에서 광고를 하겠는데 커머스에서도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커머스 관리자가 있고 이것도 역시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 그 도구 모음에서 볼 수가 있고요. 수동, 데이터 피드, 파트너 플랫폼, 픽셀, 배치 API 이렇게 있는데 수동 양식을 통해서 일일이 제품을 추가하는 걸 수동이라고 하고요. 데이터 피드는 스프레드시트나 뭐 XML 파일을 업로드해서 일괄 등록하는 거예요. 파트너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쇼핑몰에 입점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카페24 같은데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을 그냥 커머스 관리자에서 일괄 불러오는 거죠. 이걸 가장 많이 쓰겠죠. 픽셀은 이제 메타와 통합된 파트너 플랫폼에 자동으로 제품을 가져오는 거예요. 픽셀을 집어넣으면. 배치 API는 개발자가 단일 HTTP 요청해서 여러 제품 추가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고급 방법이에요. 원격으로 인스타그램에 있는 거, 페이스북에 있는 거를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죠. 커머스 관리자에서 광고하는 건 크게는 두 가지고 홍보와 광고가 있고 도구로 따지면 세 가지인데요. 홍보는 쿠폰을 보통 홍보라고 불러요. 샵에 쿠폰을 만드는 기능이죠. 그래서 뭐 타임세일 같은 거 할 때 좋겠죠. 그 다음에 광고는 실제로 이 커머스에 올라온 상세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로 써서 광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트래픽 광고를 선택하시면 캠페인 목표가 트래픽으로 자동으로 설정돼서 광고가 바로 광고 관리자에서 진행이 되고요. 어드밴티지 카탈로그 광고는 카탈로그에 등록된 제품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롤링해서 이제 노출시키는 거죠. 카탈로그에는 그래서 이제 그 범주들을 모아놓게 해놔요. 이런 범주, 저런 범주. 무슨 뭐 양말 광고를 하는데 갑자기 신발이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양말은 양말끼리, 신발은 신발끼리 모아놓고 그 중에서 이제 카탈로그 광고를 걸어 놓으면 성과가 높은 것들을 좀 더 많이 노출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뜻이죠. 메타에서도 사실은 컨텐츠를 수익화할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메뉴는 다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고 인스트림 광고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메타를 유튜브처럼 써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 해외에는 이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라이브용 인스트림 광고는 라이브 방송에서 활용할 수 있고 구독, 팔로워가 많은 크리에이터나 브랜드가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상대가 구독을 하면 그 비용을 쉐어하는 거죠. 스타는 아프리카 TV의 별풍선하고 비슷한 그런 방식이고 브랜디드 컨텐츠는 광고주하고 브랜드가 콜라보를 해서 이제 협업하는 그런 광고 방식으로 이제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꼼꼼하게 보시고 또 문제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를 한번 볼게요. 유튜브도 캠페인 목표가 있어요.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그다음에 인지도 및 구매 고려도, 앱 프로모션, 오프라인 매장 방문 및 프로모션, 목표 설정 없이 캠페인 만들기. 이것도 최근에 몇 가지는 바뀌고 없어진 메뉴도 있고 이게 이제 최종 버전이기 때문에 이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엔 무슨 명칭이 있었는지도 이제 교재에 담겨 있으니까 함께 비교하시면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함께 비교하시면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캠페인 목표는 이 판매하고 리드하고 웹사이트 트래픽 요 세 가지는요 되게 붙어 다녀요. 세트처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색, 또 실적 최대화, 디스플레이, 쇼핑, 동영상, 디맨드 젠 캠페인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요것들을 선택하면 밑에 캠페인 하위 유형이라는 것도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강제로 요 전환 유도로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인지도 및 구매 고려도를 선택하면 디스플레이랑 동영상, 디맨드 젠 캠페인이라는 걸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하위 유형은 동영상 조회수, 동영상 도달 범위,
광고 순서, 시퀀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오디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앱 프로모션은 앱에 관해서 광고를 할 수 있고, 앱 설치, 앱 참여, 앱 사전 등록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전용이요. 오프라인 매장 방문 및 프로모션이 있는데, 이거는 실적 최대화 캠페인에 활용하는 거고, 캠페인 PD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설정 없이 캠페인 만들기가 있어요. 이건 모든 유형이 가능하고 모든 하위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캠페인을 설정하신 다음에는 캠페인 이름을 쓰고 최대 256자까지 허용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입찰 전략에서는 노출수, 클릭수, 전환수 등 이 광고 목표에 따라서 타겟 CPM, 최대 CPV, 조회 가능 CPM, 전환수 최대화, 타겟 광고 투자 수익, 로아스라고 하죠. 이런 다양한 전략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산 및 날짜를 선택하게 되고요. 네, 시작일, 종료를 당연히 선택해야 되고, 네트워크는 이제 검색 네트워크를 설정할 건지, 아니면 뭐 구글과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를 연결할 건지 선택할 수 있고, 위치는 전 세계 국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제외도 해서 그 국가인 노출이 안 하겠다도 할 수 있어요. 언어도 설정할 수 있고요. 관련 동영상은 사용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내 동영상 광고와 관련된 동영상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다양한 형식의 광고는 동영상 여러 광고 형식으로 혼합해서 실적이 가장 우수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이런 방식을 말합니다. 구글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최대 40%는 더 많은 조회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기는 이제 게재 가능한 모든 기기를 선택하는 거고요. 게재 빈도, 노출 빈도 이런 걸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설정할 수도 있고, 광고 일정, 뭐 요일, 주말, 평일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고요. 제3자 측정은 미디어 랩사에 별도의 트래킹 체크하는 도구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도 이제 서로 크로스 체킹 하는 거예요. 구글이 정교하다고는 하지만 이거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중간에 미디어 랩을 통해서, 쟁의사를 통해서 체크하고, 구글도 체크해서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사용하죠. 자, 이제 캠페인을 정했으면, 설정했으면 이제 광고 그룹하고 광고를 만들기로 넘어가는데, 광고 그룹 이름도 설정하고요. 256조고, 사용자 기반하고 콘텐츠 기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꽤 빈출인데요. 사용자 기반은 인구 통계나 잠재 고객 세그먼트를 선택할 수 있고, 콘텐츠 기반은 키워드, 주제, 계제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광고 만들기의 이제 형식에 따라 과금 방식을 한번 쭉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트루뷰 인스트림 광고, 요 용어 두 가지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5초 건너뛰기 있는 거, 요거죠. CPV가 기본이고요. CPC나 CPA나 CPM도 다 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노출됐을 때 컴패니언 배너라고 해서 밑에 이제 문구 같은 게 노출되거나 하면 그런 건 이제 CPC로 체크가 되죠.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 있죠. 이거는 15초 그냥 광고가 끝난 다음에 영상이 시작됩니다. 그럼 그렇게 나오는 거 보셨죠? 쇼츠 광고도 있어요. 요즘 쇼츠 광고를 굉장히 많이 밀고 있고, CPM. 범퍼 광고는 6초 쭉 나가는 광고죠. CPM. 그 다음에 인피드 동영상 광고. 트루뷰 디스커버리 광고가 인피드 동영상 광고인데 두 가지 명칭으로 같이 나오고요.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에 나오는 그 영상 위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말하죠. 아웃스트림 광고가 있는데 이건 모바일 전용이고요. VP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 컨텐츠 제휴사한테 노출되는 걸 말하죠. 마스트헤드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PC 화면 같은 거에 제일 상단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거 있어요. 마스트헤드라고 부르고 CPM 또는 CPH 이건 코스트 퍼 아워죠. 이런 방식이고요. 컴패니언 동영상, 컴패니언 배너, 프라임팩, 유튜브 퀴즈 이런 광고들이 있었죠. 유튜브 광고 노출 전략을 한번 보면 유튜브 광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품질 평가 점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영상 조회율, 그다음에 광고 관련성, 방문 페이지 만족도 이런 것들을 품질 평가 점수로 봅니다. 그리고 이 품질에 따라서 이제 결제 순위가 갈리는데 광고의 예상 클릭률 같은 게 있어요. 광고의 이전 클릭 수라든가 노출수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 있으면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반영을 해서 노출 순위라든가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검색한 키워드하고 광고의 연관성 같은 것도 살펴봅니다. 방문 페이지의 품질도 봐요. 광고와 페이지 관련성, 투명성, 탐색 용이성 이런 것들을 보죠. 뭐 원하지 않는 링크로 강제로 연결하던가 이런 건 되게 싫어하겠죠, 유저들이. 그러면 이제 품질도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광고 게재의 순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 외에도 많은데 입찰가, 광고 페이지 품질, 광고 순위 기준, 그다음에 입찰 경쟁력, 검색 문맥 이런 것들을 네, 있죠. 네. 그다음에 검색어라든가 사용 위치, 사용 기기 뭐 이런 것들도 다 따져서 노출합니다. 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여러분 검색하시다 보면 사용자의 위치를 확인하겠냐고 묻기도 하죠. 네,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광고 확장 소재나 다른 광고의 형식의 예상 효과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다 따져보고 이런 걸 바탕으로 아주 촘촘하게 광고를 합니다. 입찰 전략을 보면 조회당 비용, 뭐 타겟 전환당 비용, 타겟 광고 투자 수익, 전환 수익, 전환 가치 극대화, 향상된 CPC 입찰 기능, 클릭 수 최대화, 수동 CPC 입찰, 타겟 노출 점유율, CPM, TCPM, VCPM, 트루뷰 동영상 캠페인 이런 입찰 전략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캠페인 목표를 선택하시고 하위 유형을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조금씩 다른데요. 조회당 비용은 통상 이제 동영상을 30초 지점까지 시청하거나 그 이상 뭐 30초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시청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타겟 전환당 비용은 전환했을 때 이 비용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타겟 광고의 투자 수익은 전환 가치 기준으로 캠페인을 최적화하는 전략이고 말씀드렸지만 광고 비용 대비해서 반응이 별로 없는 건 빨리빨리 빼고 다른 광고를 찾아서 그쪽에 이제 좀 더 올인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환수 최대화는 CPA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 전체를 활용해서 전환을 최대한 늘리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전환 가치 극대화는 캠페인 최적화하는 그 방식을 ROI 목표 없이 전체를 활용하는 거예요. 로아스가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투입 대비 효과가 좋은 것만 노출시키는데 전환 가치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비용이 조금 높아도 전환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에 노출시키는 거죠. 향상된 CPC 입찰 기능은 수동 입찰가의 자동 조정을 통해서 전환수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거. 클릭 수는 클릭을 많이, 수동 CPC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험이 많아서 내가 CPC를 알고 있다. 그러면 직접 입력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타겟 노출 점유율 이런 것들은 다른 광고주들이 되게 빈번한 경우에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출시킬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CPM은 노출 기준으로 첨가되고 타겟 CPM, 뭐 이게 V는 뷰예요. 뷰, 실제 뷰에 따라 비용을 좀 더 조정하고 정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트루뷰는 동영상 캠페인에서 그 지불할 최대 금액을 입력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 광고는 기본적으로 이 구글 애즈를 활용을 하는데요. 구글 애즈에 보면 잠재 고객 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내 데이터 세그멘트가 있고 또 잠재 고객, 맞춤 세그멘트, 합성 세그멘트, 데이터 통계, 데이터 소스 이런 게 잠재 고객 관리자에서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내 데이터 세그먼트라고 하는 건 내가 추가한 잠재 고객의 소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하면 유튜브에서 이제 반응이 좋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내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잠재 고객 세그먼트에서는 추가한 잠재 고객을 기반으로 내 데이터에서 유사한 사람들을 좀 더 발굴해낼 수 있고, 또 맞춤 세그먼트는 뭐 특정한 키워드를 치고 온 사람들이라든가 특정 URL을 간 사람들이라든가 앱에 방문했다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키겠다는 거죠. 합성 세그먼트는 상세한 인구 통계, 관심 분야 등 여러 가지 세그먼트 특성을 교차해서 둘 이상의 세그먼트를 합성해서 만드는 건데 캐릭터라고 불러요. 데이터 통계는 이런 잠재고객 통계에서 구글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사용해서 잠재고객 세그먼트의 세부 정보를 파악하고 중요한 패턴과 기회를 찾아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데이터 소스는 이제 우리는 지금 유튜브 광고를 하잖아요. 그럼 유튜브 본 사람들에서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웹사이트를 한다.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광고를 하는 검색 광고를 한다. 그러면 이제 사이트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이제 연결해서 할 수 있고, 요거는 데이터 소스를 들어가서 내 유튜브를 연결할 건지 다른 뭐 광고주의 유튜브를 연결을 할 건지 이런 소스를 관리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독특한 게 브랜드 광고 효과라는 게 있어요. 브랜드 리프트라는 용어로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클릭수, 노출수, 조회수 같은 정통적인 이 측정 방식으로 보통 우리가 소셜미디어의 광고를 언급을 하는데, 이런 구글 같은 회사들은 정통 그 광고 방식에도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 오프라인의 TV 같은 데서 광고하는 사람들이 효과 조사를 할 때 이 구글 플랫폼을 활용할 수도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구글 광고 효과인데, 광고 해상도, 브랜드 인지도 같은 것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와 브랜드 서치 업리프트 리포트가 있어요.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는 실험 그룹하고 통제 그룹을 나눠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겁니다. 실험 그룹은 광고 본 사람, 통제 그룹은 광고 보지 않은 사람,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음료가 먹고 싶습니까? 이 실험 그룹이 효과가 반응이 높으면 광고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유튜브 서치 업리프트 리포트는 검색 데이터를 비교하는 거예요. 광고를 본 사람들이 이어서 구글에서 그 자기가 본 광고를 유튜브에서 본 광고를 검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사용자 의견을 조사하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요거는 제약이 좀 있는데, 여기 메뉴는 여기 왼쪽에 목표에서 여기서 이제 광고 효과 측정을 활용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또는 뭐 8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이면 질문 1개, 8천만 원이면 질문 3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광고를 했을 때만 효과 조사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제약 조건은 있죠. 네. 유튜브 광고 관리를 한번 볼까요? 광고 검수를 하는데, 먼저 이제 광고를 업로드하면 검토가 있고 게재 후 게재 상태, 불가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참고하시면 좋고요. 구글 에즈의 보고서 데이터를 보시면 키워드 광고 보고서, 뭐 주요 실적 측적 항목에 대한 선 그래프 보고서, 급상승 항목 보고서, 주별 입장을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이 있어요. 템플릿 가지고 설정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고, 다양한 걸 여러분들이 이걸 베이스로 해서 원하는 데이터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컨텐츠 올리기를 한번 보면, 유튜브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뭐 운영하시기도 할 거예요. 아까 우리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여러분 컨텐츠도 만들고 소통도 하시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는 특이하게 이제 수익 창출을 해주는데, 채널 멤버십, 슈퍼챗, 뭐 슈퍼땡스, 그다음에 유튜브 쇼핑이 있어요. 구독자 500명만 넘으면 쇼핑이 활성화됩니다. 네, 그리고 365일 동안 동영상 시청 3000시간, 쇼츠 동영상 조회수 300만 회 이상이다 하면 요 첫 번째 수익 창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거, 광고 수익을 나눠 받는 것은 구독자가 1000명이 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시청 시간이 4000시간, 그 다음에 쇼츠 동영상 조회수가 1000만 회 이상일 경우에 이제 가능하죠. 그 다음에 유튜브 쇼핑은요, 구독자가 2만 명 이상일 때 가능한데, 이건 아까 여기 유튜브 쇼핑은 자체 제품, 그 다음에 여기 유튜브 쇼핑은 다른 브랜드의 제품도 팔 수 있는 그런 걸 말하고요. 구독자 2만 명에 1년 동안 시청 시간 4000시간, 그 다음에 쇼츠가 1000만 회 이상인 경우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게 있죠. 유튜브 스튜디오는 유튜브 컨텐츠를 관리하고 업로드하고 분석하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시보드는 들어가서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 거고, 컨텐츠는 영상을 올려놓은 영상들의 뭐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업로드 비공개를 공개로 바꾸거나, 공개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뭐 카테고리를 배정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재생 목록이라고 하죠. 이런 걸 만들든가 그런 거고요. 분석은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댓글 같은 것도 안 읽으면, 답글을 안 들으면 계속 이제 달 때까지 올라오죠. 자막 같은 거 관리할 수 있고, 저작권 같은 거, 업로드 되는 거에 이제 막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알려주기도 하고, 수익 창출 안 된다 이런 것도 알려주죠. 수익 창출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신청 메뉴나 아니면 컨텐츠에서 수익 창출이 제한된 거, 이런 거 알려줄 수 있고, 맞춤 설정은 이제 상단에 프로필 같은 거 만드는 거고요. 오디오 보관하면 유튜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저작권 문제가 없는 그런 오디오들을 공개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적합성이 있어요. 모든 걸 다 노출시키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대부분 다 공개를 해요.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지적에 따라서 내리고, 또 제한을 두고 수익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하죠. 확장된 인벤토리, 표준 인벤토리, 제한된 인벤토리, 세 가지가 있는데, 확장된 인벤토리는 이 민감한 콘텐츠 광고를 게재해서 인벤토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광고에 다 노출시키겠다. 그런데 이게 기본이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욕설이 심하거나 아니면 너무 편향된 콘텐츠를 올린다거나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표준 인벤토리를 설정하면 적당한
보기에 불편하지 않은 그런 컨텐츠에 노출이 돼요. 제한된 인벤토리는 민감한 컨텐츠 유형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한 인벤토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뭐 어린이들이 보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있겠죠. 디지털 컨텐츠 라벨이라는 게 있어요. DLG라고 해서 전체 시청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DLPG는 보호자 동반 시청가, 그 다음에 DLT는 청소년 시청가, 그 다음에 DLMA는 성인 시청가. 그래서 컨텐츠 라벨이 있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광고도 노출될 수 있는 광고의 특성들이 다르고요. 이게 그 유튜브는 거의 모든 게 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목을 붙일 때 그걸 가지고도 또 확장된 인벤토리, 표준 인벤토리, 제한된 인벤토리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요렇게 노출되면 뭐 일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과격한 키워드 같은 걸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영상에서 두 번 필터링 하겠지만 올리기 전부터 키워드에서도 제목에서도 한번 필터링 하기 때문에 또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그 카카오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모먼트라는 곳에서 광고를 해요. 카카오 모먼트. 카카오 모먼트. 왜 카카오톡은 카카오 광고를 카카오 모먼트라는 곳에서 할까? 카카오 모먼트가 결정적인 순간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구매를 최종적으로 결심한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네.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교재 뒤에 문제에서 왜 이게 모먼트인지에 대해서도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뭐 갑자기 다른 것들은 다 광고 시스템, 애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카오는 카카오 모먼트라고 되어 있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광고 유형을 여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광고용은 카카오 비즈보드, 카카오 비즈보드, CPT,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 카카오톡 채널, 다음 쇼핑, 동영상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카카오 비즈보드는 그 카카오톡의 친구나 채팅 탭에 노출이 되는 그걸 말합니다. 카카오톡, 다음 톡, 뭐 이런 것에서 여기다 광고 게재하면 비슷한 유형의 모양에 다 노출이 된다, 위치에 노출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클릭당 과금 기준, 노출당 과금 기준, 액션당 과금 기준 등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이미지 배너이고요. 선택 가능한 광고 목표는 전환, 방문, 도달입니다. 비즈보드 CPT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시간대에 따라 노출하는 거예요. 위치는 똑같은데 방식이 다른 거죠. 네. 카카오톡 친구 목록 탭에 특정한 시간을 독점하는 겁니다. 활동 시간은 2시간, 심야에는 4시간 단위로 판매를 해요. 과금 기준은 시간 단위 판매고요. 금액에 따라 다른데 2시간 기준으로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광고 소재도 이미지 배너, 그 다음에 선택 가능한 건 도달입니다. 디스플레이 광고는 카카오 서비스 주요 파트너에 가능한 많이 노출이 되는 거죠. 카카오톡 컨텐츠 다음 카카오 광고 네트워크,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서비스 등에 노출되고 CPC, CPM, CPA 다 가능하고요. 광고 소재는 2대1, 1대1 비율의 단일 이미지 또는 여러 개의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고요. 전환이나 방문 이런 걸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광고는 채널에 친구한테 채팅방에 전달되는 메시지를 말하고요. 채팅방에 광고가 되고 과금 기준은 CPMS라고 해서 코스트 퍼 메시지, 발송 한 건당 과금하는 겁니다. 15원이에요. 타겟팅이 적용되면 30원입니다. 광고 소지는 메시지고요. 선택 가능한 광고 목표는 도달. 다음 쇼핑에도 광고를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쇼핑에 특화된 영역에 집중해서 광고를 노출하는 거고요. 노출 영역은 다음에 메인 페이지 우측 중단 또는 모바일 다음 웹 내의 랭킹 같은 거에 노출되고요. 과금 기준은 CPT 방식 노출이고요. 광고 소재는 이미지 박스, 선택 가능한 광고 목표는 도달입니다. 동영상은 카카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면에 동영상이 노출이 되는 거죠. 노출 영역은 카카오톡 콘텐츠, 그 다음에 다음 카카오 서비스 네트워크, 카카오 스토리 이런 곳에 노출이 되고요. 과금 기준은 CPV, 동영상 조회 시 과금이 된다는 뜻이고 광고 소재는 동영상이고 선택 가능한 광고 목표는 조회입니다. 네. 이 광고 목표 설정은 전환, 방문, 도달, 조회가 있었고요. 광고 캠페인 설정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약간씩 달랐어요. 전환은 구매, 뭐 이렇게 참여, 설치 이렇게 행동 전환에 따라서 이제 과금이 되는 거죠. 목표가 설정이 되는 거죠. 선택 가능한 건 카카오 비즈보드나 디스플레이 가능했고요. 방문은 광고주가 원하는 랜딩 페이지, 트래픽이랑 똑같은 거예요. 비즈보드나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도달은 많은 사람들한테 광고를 노출시켜서 인지도를 높이는 거죠.
카카오 비즈보드, 카카오 채널, 그다음에 다음 쇼핑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조회는 동영상 광고를 많은 사람들이 조회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동영상에 사용이 됩니다. 광고 캠페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식은 뭐 메타나 그다음에 유튜브나 비슷한 구조인데요. 한번 보시면 광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픽셀 N SDK로 광고를 최적화할 수 있고 또 광고 카카오톡 채널로 광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설정하고 캠페인 이름을 설정을 합니다. 광고 그룹을 만듭니다. 오디언스라고 하는 게 이제 고객 사용자들이죠. 그래서 타겟 광고를 노출할 대상을 선택하는데 맞춤 타겟하고 데모그래픽 타겟 두 가지가 있어요. 맞춤 타겟은 고객 파일을 등록하는 것이고 데모그래픽은 일반 유저들을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타겟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제 지면하고 디바이스가 있는데 디바이스는 뭐 모든 디바이스에 노출할 수 있고 상세 설정도 가능합니다. 캠페인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고요. 계제 지면은 가능한 모든 지면에 노출할 수도 있고 상세 설정도 가능하고요. 입찰 방식은 수동 입찰, 자동 입찰이 있고 1 예산은 광고 그룹은 1인당 10,000원 이상 5억 원 이하에서 10원 단위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광고 그룹하고 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집행 기간은 일자와 가능한 모든 요일, 시간 노출을 설정할 수 있고요. 게재 방식은 빠른 게재, 일반 게재고요. 광고 그룹 이름은 최대 50자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소재 만들기, 광고 만들기예요. 여기 소재는 소재 설명이라는 게 위에 있어요. 장애인이 음성으로 대신 읽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30자 이내에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건 콘텐츠 올릴 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광고 소재에서도 이런 걸 등록할 수 있도록 좀 친절하게 배려를 했죠. 랜딩페이지 URL이 있어요. URL이나 애드뷰라고 해서 이것도 약간 그 경험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 메타에서 인스턴트 경험이라는 메뉴가 있었죠.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웹사이트를 여기서 이제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큰 화면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채널 웹뷰, 챗폼, 비즈니스 폼, 톡 캘린더, 포스트 이런 게 이제 랜딩 UR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장 요소는 동영상형, 이미지형, 멀티형 다양한 게 있고 행동 유도 버튼도 추가할 수 있어요. 홍보 이미지는 이미지 추가, 뭐 배너 이런 거 만들 수 있고 게재 빈도는 1에서 5 정도로 빈도를 한 사람한테 얼마나 노출시킬 것인지 이런 걸 설정할 수 있고 40자 이내로 그 소재 이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카카오 모먼트 기타 기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광고 자산 관리라는 게 있어요. 메시지, 애드뷰, 비즈니스 폼 연동, 픽셀 SDK 연동 이런 것들을 한번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광고에서도 쓸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뜻이고요. 타겟 관리는 오디언스, 광고 반응 타겟, 고객 파일, 친구 그룹 관리로 미리 만들어 놓고 관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광고 반응 타겟은 광고에서 발생한 클릭, 재생, 반응 데이터를 조합해서 새로 만드는 타겟이에요. 뭐 동영상 광고, 채널 광고 이런 디스플레이나 다음 쇼핑 광고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노출시킬 것인지 이런 걸 선택하는 겁니다. 재생, 동영상을 3초 이상 또는 25% 이상 재생한 사용자들한테 노출시키겠다. 동영상 재생 시에 클릭한 사람은 클릭이나 전환한 사람들까지도 이제 반응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릭한 사람들한테 노출시키겠다. 전환한 사람들한테 노출시키겠다.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채널은 열람, 뭐 클릭, 재생 이것도 비슷하게 이렇게 한 사람들한테 노출시키겠다는 뜻이고요. 디스플레이나 다음 쇼핑도 마찬가지로 클릭이나 전환을 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노출시켜 주겠다.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카오 모멘트에 이제 다양한 내용들 보고요. 숫자 같은 거 이런 거 좀 한 번씩 체크해서 수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네이버 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 밴드 광고 상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알림 광고, 소셜 광고, 피드 광고, 스마트 채널 광고, 풀스크린 광고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운영 시스템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림 광고는 비즈센터라는 곳에서 관리자에서 하고요. 소셜 광고는 파트너 센터라는 곳에서 하고요. 피드 광고하고 스마트 채널 광고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하고요. 풀스크린 광고는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 시스템에서 해요. 네. 과거에는 이게 일부 합쳐지기도 했었는데 네이버 플랫폼이 소셜 광고를 좀 더 강화하면서 밴드의 일부 광고 시스템이 이쪽으로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네이버의 다른 디스플레이 광고를 모두 총괄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밴드도 그곳에서 할 수 있으면 밴드를 이곳에서 선택해서 밴드에 노출시킬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광고 집행은 이게 전부 직접 운영하는 건데, 풀스크린 광고는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징은 알림 광고는 운영 중인 멤버 밴드들한테 광고를 하는 거고요. 소셜 광고는 게시물이나 콘텐츠 사이에 광고를 노출시키는 피드에 올라가는 그런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컨텐츠 사이에 노출되는 광고고요. 스마트 채널은 채널 상단에 노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풀스크린 광고는 아시겠지만 요거 안드로이드만 있죠. 밴드를 다 보고 닫을 때 훅 뜨는 광고예요. 과금 기준은 알림 광고는 건당 5원, 소셜 광고는 CPM, CPA, 피드 광고는 CPM, CPC, CPV, 스마트 채널은 CPM, CPC, 그 다음에 풀스크린은 하루 고정가입니다. 타겟팅 옵션은요, 알림 광고는 특정 성별, 연령, 타겟에게 발송이 가능하고, 소셜은 별도의 타겟 옵션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피드나 스마트 채널은 시간, 요일, 연령, 성별, 지역, 디바이스, 관심사 타겟, 맞춤 타겟 설정이 가능하고요. 풀스크린 광고는 성별 타겟팅만 가능하고 안드로이드만 노출됩니다. 밴드 알림 광고를 할 때는 이 비즈센터에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비즈센터.밴드.us예요. 파트너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알림 광고를 집행합니다. 비용을 충전한 다음에 이렇게 이 비즈센터에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밴드 알람이 떠요. 5원을 주고 정액 상품을 구입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밴드 소셜 광고는 게시글을 홍보하거나 밴드를 알리거나 스티커를 보상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게시글 홍보하는 것은 소재를 생성한 다음에 선택한 게시글로 랜딩 페이지가 연결돼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밴드 알리기도 밴드 홈으로 랜딩시켜서 밴드 유저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광고고, 스티커는 밴드 스티커 샵에서 이제 무료 탭을 만들고 진행 중에 이벤트 페이지가 노출되고 유저가 밴드 가입 시 보상으로 무료 스티커를 지급받는 조건이 되는 거죠. 광고 그룹은 최소 10,000원부터 10원 단위로 예산이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광고 소재는 하나의 광고 그룹 하위에 최대 10개의 소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드 광고하고 스마트 채널은 요거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계정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 메타나 뭐 구글 애드랑 좀 방식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캠페인 만들기, 광고 그룹 만들기, 광고 소재 만들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검색 광고 마케터 방식과도 사실은 많이 유사하죠. 계정당 캠페인이나 광고 그룹 소재는 최대 10,000개까지 가능하고요. 캠페인당 광고 그룹은 200개, 광고 그룹당 광고 소재는 100개, 일간 소재 생성 수는 최대 500개까지 가능합니다. 캠페인 목적을 설정해야 되는데, 캠페인 목적은 웹사이트 전환, 트래픽, 앱 설치, 동영상 조회, 카탈로그 판매, 쇼핑, 프로모션 이런 것들로 나눠지죠. 이것도 메타나 그 구글 애즈랑 좀 비슷하죠. 캠페인을 만드는데 최대 128자까지 입력이 가능하고 URL을 이제 넣고요. 전환 추적 대상을 설정합니다. 도구에서 전환 추적 관리에서 신청한 비즈 채널에서 선택할 수 있고, 브랜드 업종 선택할 수 있고, 카탈로그, 캠페인 지출 한도, 지정 키워드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설정해서 광고 계정 관리, 키워드 관리에서 개별 캠페인당 최대 5개의 키워드를 설정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광고 그룹을 만드는데, 광고 그룹은 최대 128자까지 가능하고요. 타겟팅 유형은 오디언스 타겟팅, 콘텍스트 타겟팅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맞춤 타겟은 타겟 불러오기 또는 모바일 앱 트래커 타겟, 유사 타겟 등을 통해서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타겟을 업로드해서 그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는 거예요. 데모 타겟은 성별, 연령, 지역별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지역은 2단계, 3단계, 시도, 군, 면까지 가능합니다. 여러 지역을 동시에 설정할 수도 있어요. 간혹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지역을 한 군데만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상세 타겟, 관심사 구매 의도, 타겟 추천, 설정 방식, 성인 타겟 이런 게 있고요. 업종별 제한 업종 설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 주제 타겟으로 타겟팅을 할 수 있어요. 디바이스는 광고를 본 사용자의 접속 환경을 PC나 모바일로 구분해서 세팅할 수 있고, 모바일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하고 iOS를 별도로 노출시킬 수 있어요. 계정 위치는 네이버 패밀리 매체, 네이버 퍼포먼스 네트워크 등 노출하고 싶은 채널들을 선택할 수 있고, 위치도 스마트 채널이나 배너 영역, 피드 영역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입찰 전략은 캠페인 목적과 광고 운영 방식에 따라서 전환수 최대 자동 입찰 또는 클릭수 최대 자동 입찰, 수동 입찰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비용 관리 옵션 청구 기준은 요게 의외로 출제가 잘 되는데 10원, 1,000원, 100원, 1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뭐 70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오답이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CPC는 공통인데 최소 입찰가가 10원이고요. 그다음에 CPM은 스마트 채널에선 1,000원, 스마트 채널이 아닌 곳에서는 100원, CPV는 공통으로 1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키워드 클릭보다 어때요? 금액이 조금 저렴하죠. 최대 입찰가는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해당 광고 그룹에서 지출할 일별 또는 총 금액을 설정하고 일 예산, 총 예산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게재 일정 및 방식은 게재 방식, 소재 방식, 노출 비도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소재를 만드는데요. 광고 소재 유형은 그룹에서 선택한 게재 위치나 디바이스 타겟에 따라 소재 유형이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될 수 있어요. 프로필 이름은 PD형은 19자, 배너형은 14자까지 입력이 가능하고요. 프로필 URL은 랜딩 페이지를 등록을 해야 되고, 웹사이트나 이 브랜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또 간혹 가다가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가 먼저 등록을 다른 에이전시 통해서 하면 그걸 풀고 이쪽으로 옮겨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면 이메일로 답변이 바로 오고 풀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프로필 이미지 300, 300 사이즈고, 그다음 광고 이미지는 선택한 광고 구성 타입별로 광고 이미지를 1개 이상 필수로 등록을 해야 되고, 랜딩 URL을 하고요. 광고 영역 클릭 시 이동하는 URL이죠. 광고 이미지를 여러 개 등록했다고 해도 랜딩 URL은 하나로 적용이 됩니다. 설명 문구는 피드백형의 경우에는 28자, 배너의 경우는 12자 등록이 가능하고, 행동 유도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액션에 맞는 문구를 넣을 수가 있고, 고지 문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의료 그 병원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의료 업종 이런 것들은 심의 번호도 반드시 입력하셔야 광고가 게재가 됩니다. 고객 혜택과 프로모션 같은 것도 추가해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쇼핑 프로모션 캠페인 하위 소재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네이버 밴드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NS 광고 마케팅의 기타 매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틱톡인데요. 틱톡은 이제 광고 상품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브랜드 테이크오버, 탑뷰, 인피드 광고, 스파크 애즈, 인터랙티브 애드온, 플레이어블 광고, 팽글 광고, 해시태그 챌린지, 브랜디드 스티커 이런 메뉴도 있어요. 브랜드 테이크오버라는 건 앱을 열 때 처음 노출되는 3에서 5초의 풀스크린 전면 광고입니다. 소리 났나요? 탑뷰는 앱을 열 때 처음 보는 5초에서 60초짜리 영상 광고를 말합니다. 인피드 광고는 피드 타임라인 안에서 노출되는 전체 화면 광고를 말하고요. 스파크 에즈는 검색 결과나 틱톡 게시물에 노출되는 네이티브 형식의 광고고요. 인피드 광고랑 다르게 자신의 게시물을 광고에 노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인피드는 별도의 광고를 만드는 거면, 스파크 에즈는 내 게시물을 광고에 띄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인터랙티브 애드온은 광고 하단에 카드나 스티커 버튼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틱톡에 영상이 올 때 이 제품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떠요. 그러면 그걸 이제 누를 수 있도록, 상품 안내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플레이어블 광고는 다운로드 전에 앱 내용을 이제 미리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플레이어블 광고는 틱톡만의 명칭은 아니고, 이제 대부분 앱을 광고할 때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제 좀 영상이 나타나는 걸 플레이어블 광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팽글 광고는 틱톡의 이제 광고 네트워크들이에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이즈가 자동으로 맞춰지는 그런 방식으로 틱톡 이외의 다른 매체나 웹사이트 같은 곳에서 광고가 노출이 되는 방식, 그걸 팽글 광고라고 별도로 부릅니다. 해시태그 챌린지라는 것도 광고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데, 브랜드 테마로 컨텐츠를 생성하고 유저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팔로우하는 그런 거고, 예약을 미리 해야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브랜디드 스티커라는 게 있어요. 브랜디드 스티커는 맞춤 스티커를 제작해서 유저들한테 배포하는 그런 광고 상품을 말합니다. 자, 이번엔 X의 광고 상품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형, 참여형, 전환형, 1고정 상품, 광고주 맞춤형 광고가 있는데, 경매형은 기본형은 타임라인, 트렌드. 기본적으로 X는 타임라인하고 트렌드 두 가지가 있어요. 타임라인은 피드처럼 쭉 올라오는 거고, 트렌드는 그래서 이제 나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보는 거라면, 트렌드는 지금 핫한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뉴스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같은 것들을 이제 트윗
트윗. 예. 이게 이제 X가 옛날 트위터였죠. 예. 그 올리는 트윗 게시물처럼 만드는 겁니다. 앰플리파이 프리롤이라는 게 있는데 동영상 콘텐츠 시작하기 전에 15초에서 한 2분 20초 정도의 동영상이 노출되는 거. 버티컬 비디오 광고라고 해서 세로형 풀사이즈 광고고요. 6에서 15초를 권장하는데 최대 2분 20초까지 만들 수 있고요. 투표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대화형 버튼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웹카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이나믹 프로덕트 광고가 있고 컬렉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프로덕트 광고는 이미지 광고, 비디오 광고를 웹사이트 랜딩이 포함된 카드 형태로 변환하는 걸 말하고요. 컬렉션은 이제 여러 가지 썸네일을 보여주는 쇼핑의 우리 카탈로그 광고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앱카드의 기본 앱카드는 이미지나 비디오 광고를 앱 설치 버튼에 포함된 카드 형태로 변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고정 상품이 있는데요. 타임라인 테이크오버, 트렌드 테이크오버 플러스는 24시간 동안 특정 화면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앰플리파이 스폰서십은 동영상 시청 전 6초 이내 짧은 동영상이 노출되는 거고, 브랜드 알림, 유저들 대상으로 런칭 같은 것들을 이제 보내주는 그런 거고, X 라이브는 X의 이벤트 페이지를 활용해서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는 거고, 해시태그 앤 해시 패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해시태그에 브랜드의 이모지를 부착해서 노출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용어 설명은 우리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링크드인 광고 상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폰서 광고가 있고요. 텍스트 광고가 있고 스폰서 메시지, 다이나믹 광고가 있는데요. 스폰서 컨텐츠는 피드에 표시되는 프로모션성 게시물이고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또는 채널 채용 광고, 링크 같은 것들을 게시물 왼쪽 상단에 노출하는 겁니다. CPM, CPC, CPV로 노출이 돼요. 이게 좀 독특한 게 인스타그램에서는 부인 광고를 못해요. 법 자체적인 규율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링크드인은 애초에 부인 구직의 소통, 커리어 관리, 커리어 공유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채용 공고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그러다 보니 비용이 조금 비싸다 볼 수 있죠. 텍스트 광고는 페이지 우측에나 또는 탑 배너에 표시되고 CPM이나 CPC로 판매가 됩니다. 스폰서 메시지가 있어요. 네이티브 광고 일종으로 회원들의 메시지 표시가 되고 메시지 광고나 대화 광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CPA 방식으로 판매가 됩니다. 다이내믹 광고는 회원에 대해서 이제 동적으로 변화하는 광고예요. 개인화된 회원의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누구누구 씨, 이거에 관심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만드는 걸 말하고요. CPM, CPC,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PC 웹사이트, 링크드인의 PC 웹사이트 전용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막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겠고, 이제 이미 정리가 되신 분들은 주요 내용 암기하실 거 다 암기하시고 문제 푸실 거 문제 푸시고 그 상태에서 우리 이 영상을 좀 반복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이 시험은 나왔던 문제들이 조금 반복돼서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출 문제나 그 기출 문제를 응용한 모의고사나 샘플 문제나 그다음에 각 챕터에도 우리가 다른 교재들보다 훨씬 더 연습 문제를 많이 담아놨고 또 해설도 되게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조금 풀어보시면 합격하시는데 별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긴 시간 영상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